우리는 어제까지 구약 성경을 다 통독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신약을 살펴보기에 앞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이지만 사실 다니엘서는 말라기 이후에 헬라 시대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중심으로 보면 말라기서와 예수님의 탄생 시기까지는 약 4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 분파들이 세력화되었고 정치화되었습니다. 곧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대중들 앞에 서 있었고 반면에 에세네파는 이들과는 떨어진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세상을 다스렸던 헬라 제국은 많은 나라를 다스리며 한 언어를 사용하게 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제국 주전 539년에서 333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키루스 2세 성경의 고레스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지향하고 오히려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아 정책, 관용 정책, 그리고 지방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대신 회당 중심, 제사장 중심 대신 서기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귀한 후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과 제사장, 회당과 서기관의 공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린 캄비세스 2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자 7명의 귀족 대표 가운데 다레이오스 1세가 성경의 다리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가 페르시아의 찬란한 전성기였습니다. 화려한 궁궐과 건물들이 세워졌고 각 통치 구역들은 조직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든든한 제국의 안정을 기반으로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자기들의 영토와 지배 범위를 마케도니아, 즉 유럽까지 넓히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레이오스 1세는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갔으나 큰 태풍을 만나 귀환하고 이후 다시 그리스로 쳐들어갔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다레이오스 1세의 뒤를 이어 제2에 오른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성경의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 그가 다시 그리스를 공격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함으로 페르시아의 유럽 정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다레이오스 3세 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세계의 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 문명.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고도의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문명이 한창 흥왕하고 있던 주전 480년 8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및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이 동맹을 맺어 페르시아의 대군에 맞섭니다. 치열했던 전쟁은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고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는 국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그들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의 발전된 문명은 이후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됩니다. 한편 이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주전 359년경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리스인들에 의해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힘을 키워간 결과 세계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헬라 제국 주전 359년에서 323년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라 계칭, 금광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금의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자신들을 얕잡아 보던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당하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바로 20세의 젊은 왕자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강한 패기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거대한 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부친 필리포스 2세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주전 334년 겨울,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그 이듬해엔 이수스에서 다레이오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하여 크게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 후 알렉산더는 곧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성으로 쳐들어가기보다는 방향을 돌려 지중 해안을 따라 이집트로 향해 내려옵니다. 이집트를 향해 내려오는 도중 알렉산더는 지중해 연안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해상 도시 두로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는데 당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두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절합니다. 워낙 도시 자체가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점령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국리 끝에 알렉산더는 1만 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산에 가서 커다란 바위들을 굴려오라고 한 후 해변과 두로 사이에 바다를 메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육지와 섬 사이에 방파제를 만든 알렉산더의 군대가 마침내 두로를 점령합니다. 이전에 아모스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하였던 블레셋의 가사도 두로와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아 2달 만에 함락되었는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는 이처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